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뉴스파인널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네, 제가 오늘 화천대유 지금 전 국민의 화두죠. 관련해서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천대유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희대의 사기극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 각상도 의원의 아들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죠. 50억.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논리가 안 맞는 게 무엇이냐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본인이 성남시정 시절 민간이 가져갈 이익을 공공으로 50%를 이익을 가져오게 만들어서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정말 이 사업이 치적으로 본인의 말 맞다나 그대로 보면 아주 잘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민간인 중에 기자 출신의 민간인과 그의 지인 성균관대 학교 동문 몇 명이서 수천억 원 공사가 가져가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갔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자기 치적이고 잘했다 쳐요. 몰랐다. 나는 까막눈이다. 전혀 몰랐다. 이런 거 설계도 모르고 검토도 안 했고 나는 바보다. 이것도 말 그대로 믿어줘. 그러면 이 훌륭한 당군 일의 최대 치적과 관련된 민간기업에 취직한 각상도 의원은 아주 훌륭한 회사에 취직 잘한 거 아닙니까? 잘 나가는 회사에 취직해서 사업이 잘 돼서 인센티브를 받든 퇴직금을 받든 뭐가 문제가 됩니까? 왜 문제가 되죠? 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솔직히 좀 바보라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게 쟁점이 되죠? 아니 본인들이 밝혀내지도 못하고 이재명 도지사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줄 것 같으면 너무나 잘 설계된 지적 사업에 또 거기에 참여한 아주 훌륭한 회사에 취직했다면 똑똑한 사람이죠. 마치 삼성전자에 들어간 것처럼 오히려 애드벌룬 띄우고 축하해줘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앞뒤가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당군 일의 최고의 치적 사업이라고 지켜세웠죠. 공공개발로 환수를 잘했다. 그럼 거기에 참여한 민간기업 자기가 보고 자기가 설계해서 수의계약을 해도 분명히 검토를 안 했다면 배임 직무유기일 테고 본인이 검토를 해서 지정됐다면 훌륭한 회사죠.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이 성남도시개발 공사를 그러면 속된 말로 쌩 까고 검토도 안 하고 그 큰 판교옆에 노른자 땅을 성남 시민의 노른자 땅을 신도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검토도 안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훌륭한 회사에 취직한 각상도 일이 무슨 죄가 있는데 무슨 의원직을 박탈하고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제가 볼 때 약간 코미디 아닙니까?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몸통이고 이 말도 안 되는 배당과 퇴직금과 이 소위 말하면 공공이 아닌 특정 몇 명이 정말 수천억 원의 이익을 가져가게 만든 설계자가 몸통이라면 이 몸통이 범죄 집단이고 범죄자라면 알고 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면 이런 사기회사 취직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지만 앞서 말한 듯 이야기하면 훌륭한 회사에 취직한 아주 똑똑한 친구 아닙니까? 칭찬해줘야죠. 칭찬. 칭찬해야 앞뒤가 맥락이 일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재현 의원이 아까 잠시 이야기하는 거 봤는데 각상도 이재명과 밝혀버리면 의원직 사퇴할 입장 아니다. 저는 김재현 의원이 예리한 시각으로 바라본 것 같습니다. 이분도 검찰 쪽에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제대로 바라본 것 같죠. 번지수를 제대로 짚어야 됩니다. 범죄 집단에 예를 들어서 잘못된 범죄 집단에 취직해서 소위 말하면 부당 이득을 챙겼다면 말 그대로 부당거래죠.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그런 부당거래죠. 근데 최대 치적 사업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인해준 화천대유 천하동인에 취직을 했어. 그러면 당군 일의 최대 치적 사업을 하고 있는 협력하는 민간업체에 취직을 해서 성과가 나서 성과급을 받든 퇴직금을 받든 우리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많이 받아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 뭐라 하는 사람 있습니까?
퇴직금을 많이 받아서? 그럼 뭐라 하면 안 되죠. 합법적인 일인데. 그럼 이 모든 게 합법적인 일이라면 왜 가기현 아들이 퇴직금 50억을 받은 게 문제가 됩니까? 앞뒤 맥락을 분명히 따져봐야죠. 진영 논리에 취해서 뭐 민주당이 공격을 한다고 해서 뭐 이걸 사퇴하네 마네, 저는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요. 지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대장동 의혹, 이재명을 직격해서 정말로 결백하다면 특검을 수용하라. 본인이 이야기했잖아. 나는 이 진중권 교수가 높이 평가받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다들 이게 말을 돌려하죠. 꼬리 자르기 하고 자꾸 꼬리에서 이 실체는 있고 당군 일의 최대 50억 배당금 평사원이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각상도 의원이 아들이 평사원이 취직한 지 뭐 한 6년을 일했다고 50억을 퇴직금이든 성과급이든 받는다 이런 의심할 소지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만배 씨도 상식적으로 이 업을 해보지도 않은 기자 출신이에요. 법조기자. 그리고 그의 성균관대 이 소위 말하면 뭐 좋아하는 그분의 해명대로 하면 좋아하는 형님들. 좋아하는 형님들하고 좋아하는 사업에 정말 잘 설계된 사업에 참여해서 자기가 진짜 정말 지금 뭐 수천 배의 이익, 우리 천문학적 이익,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사업은 다 SPC를 만들어서 제가 수천 배 이익 남기고 설계해서 잘 되면 또 똑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지금 딱 여기서 나오죠. 천하동인 그 남모 변호사의 부인 전 MBC 기자, 그 기자가 위례 신도시에 마침 공교롭게도 또 성남시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이 속된 말로 예행 연습을 했다고 하죠. 위례 신도시에서 또 뭐 위례 몇 호, 방법까지 똑같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분들은 다 합쳐서 3.5억인가를 투자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되려면 3.5억이 하기 수천억이 들어갔겠죠. 예를 들어서 뭐 1조 대 사업이지만 투자금이 몇천억이 들어갑니다. 그 돈은 이상하게 SK증권이 돈을 대요. 뭐 하나은행도 마찬가지고. 거기 나온 투자자들이 돈을 대죠. 근데 이 정말 돈을 댄 소위 말하면 투자를 제일 많이 한 곳들은 이자만 받아가고 이 뜬금없이 다른 사람들이 정말 몇천 배 배당을 받는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뭐 굳이 회계사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앞에 비겁한 변명, 뭐 내가 볼 때 지저분한 변명입니다. 땅값이 뭐 이렇게 오를 줄 몰랐다. 배당을 이렇게 투자금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배당을 받는 거랑 지금 땅값이 오른 거랑 별개의 문제입니다. 땅값의 시세 차익으로 얻는 이득이 약간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 배당 자체를 설계한 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지금 유동규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역할을 한 이 본부장, 공무원 출신도 아니죠. 이재명 지사 캠프에 있다가 도지사가 되면서 합류해서 훗날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한 거 아닙니까? 이 양반이 설계하는 과정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몰랐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동네에도 맡기면 안 되겠죠. 나라 말아먹을 사람 아닙니까? 아니 뻔히 눈에 이득이 날 게 뻔한데 특정인들한테 수천억을 몰아주고 그 4천억이 땅값이 뭐 덜 올랐다 칩시다. 뭐 본인들 논리 충분히 받아준다 칩시다. 그럼 2천억만 벌었어. 근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00억인데 만약에 900억을 벌었다 쳐. 그래도 이거 설계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수의계약이라고 제가 칼럼으로도 썼지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정말 액수가 작을 때, 우리가 뭐 볼펜을 산다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우리가 책상이라든지 이런 비품, 카메라 중요한 거 살 때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못 합니다. 물론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손가락 같은 거 살 때 뭐 이게 예를 들어 5,000원이다. 이런 건 충분히 수의계약 할 수 있죠. 이거는 입찰을 받고 견적을 받지는 않겠죠. 근데 그냥 봐도
수많은 대장동 시민들의 땅을 환수를 해야 되고, 또 거기 나와 있는 또 신도시에 책정해야 되고, 뒤에 개발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만들면, 자동차를 만들면 얼마에 팔지 예상이 안 나오겠습니까? 집을 지으면 건설회사들이 집을 하루 이틀 짓습니까? 소위 말 그대로 장사 하루 이틀 합니까? 몰랐다면 이런 사람한테 맡기면 나라 말아먹을 양반이죠. 알고 했다면 분명히 특혜가 있는 거죠. 어떤 특혜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소위 말하면 우리 뭐 금감원이라든지 제가 FIU 계좌 추적해야 된다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경찰의 수사 중이라고 이야기는 돼 있지만 분명히 계좌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진중근 교수의 말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장에서 정말 결백하다면 특검 수용하고 한동훈 검사장을 불러다가 수사를 시켜라. 정말 투명하고 본인이 수사받을 의향이 있다면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지금 이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대형 게이트이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면 뭐 민주당 쪽에서 임명한 김호석 검찰 그리고 뭐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경찰이 수사할 게 아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성남시장이 시장실에 하우스 도박장을 차려 국민의 고열을 판돈으로 짜고 치는 고수도판을 벌이고 단속 공무원들을 불러다 옆에서 광팔개하고서는 도박꾼들에게 대실료를 받은 것이라며 이렇게 빗댔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의 공익 한수라 언론에 자랑하다 뽀록이 나니 사건의 본질이 광각 게이트라고 우기는 것이라 지적하는 것 똑같아. 네. 너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주옥같이 하는지 정말 이렇게 고개가 절로 숙여질 정도로 공감이 갑니다. 하우스 도박장은 내가 설계를 했어. 그죠? 도박쟁이들을 소위 말하면 사기꾼들을 내가 불러다 모아놓고 도박판을 벌여줘. 이 도박판을 벌여놓으면 당연히 도박으로 돈을 벌게 돼 있죠. 그 도박하는 걸 봐야 알겠습니까? 도박판을 벌려놓으면 도박을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불로소득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 중에 강판 사람이 한 명 있다고 강판 사람한테 지금 나는 국민의힘도 좀 답답한 게 지금 각상도 의원 아들이 뭐 거기 취직해가지고 뭐 퇴직금을 얼마 받았다. 그래서 사건의 본질하고는 좀 벗어난 거죠. 특정인이 한 명 더 연루되고 뭐 그 박영수 특검에 뭐 딸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취소하고 아직 퇴직금을 결정나지 않았다. 다 이거 변주 굴리는 겁니다. 이런 소위 말하면 불로소득이나 터무니없는 소득을 벌 수밖에 없게끔 설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계자를 잡아서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설계를 했는지를 밝혀내야죠. 이게 사건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건의 본질은 이겁니다. 덮는다고 덮어지지 않는 사건의 본질이 이겁니다. 본질을 파괴하죠. 그래서 오늘 진중근 교수가 말한 것처럼 너무 내가 제목도 오늘 그래서 하우스 도박장주가 광팔이 탓한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주장이 제가 볼 때는 저는 여러 번 앞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방송할 때 여야 편들지 않습니다. 편들 이유도 없고 뭐 눈에만 뭐만 보인다고 소위 말하면 국회의원 배지 달고 이런 지 돈벌이하고 내부 정보 빼돌려가지고 땅 사고 뭐 텃밭에서 뭐 읽었다 거짓말하고 한두 명입니까 지금 그런 의원이?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언론 탓하고 지 잘못을 덮으려니까 계속 탓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도 언론중재법이고 그동안 우리가 뭐 100여 년 동안 언론중재법을 썼다고 언론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사기 듣기 위해서. 이 얼마나 경기도가 큰 도시입니까? 인구가 1300만입니다. 서울 경기를 합치면 2000만이면 나라의 절반 가까운 인구가 모여 사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대장동 헐값에 땅 지주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터무니면 수천 배의 이익 남지 않았다면 정말 예를 들어 싸게 분양할 수 있죠. 제가 하도 궁금해서 저도 이 대장동 어제 인터넷 검색해 보니 지금 이제 아직 입주도 안 하고 입주를 막 하려고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전세값이 10억 가까이 나와 있더라고요. 터무니없죠. 그 비싸게 산 그 성남 대장동 주민들만 바보된 격입니다. 그냥 뭐 눈 뜨고 코 벤 격이죠.
왜 공공개발을 합니까? 에? 민간에 그냥 다 주지. 바보입니까, 바보? 천화동인이 멤버들이 대장동 개발 전 땅 32%를 사뒀다. 어제도 제가 보니까 아는 지인이 뭐 하도 궁금해서 대장동 들어갔더니 대장동에 뭐 블럭이 지금 뭐 천화동인 몇 호부터 몇 호까지가 있죠. 이분들이 땅을 다 사놨는데 그쪽에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아파트 분양은 다 끝나고 빌라를 분양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빌라도 이미 뭐 저희 같은 서민들이 사기에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올라 있다.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이 보면 멤버들이 그 남욱 변호사 정영학 관여한 부동산 개발사가 이 땅을 이미 2009년에 선점하고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하게 만들고 성남시가 다시 공영개발을 나섰지만 이 민간 사업으로 주도하면서 수익을 독식하는 구조, 이 하천대유 천화동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 분명히 이 유동규 씨는 키맨입니다. 키맨.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장 역할을 했던 사장 직무대리 본부장. 이 양반이 모든 키를 쥐고 있죠. 당연히 그러면 소환해서 이 사람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그적 거리는 사이에 증거도 다 인멸된 겁니다. 지금 와서 진짜 그 말대로 말 그대로라면 몰랐다. 뭐 지적이다. 수천 배 이익을 갖고 왔지만 다 몰랐다. 그럼 다 몰랐고 좋은 회사인데 왜 취직엔 각상도 회사들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 문제 안 되죠. 훌륭한 회사 아닙니까? 말 그대로라면. 지적사업에 참여한 민간회사 수천원 가지고 기자 출신이고 경험 없지만 말 그대로 다 몰랐고 민간개발 추진을 잘한 거고 그래 됐으면 뭐가 문제가 돼요? 왜 각상도 의원이 뭐 어떻고 그게 지금 여기에 얼토당토 뭐 한 겁니까? 말 그대로 아까 진중권 교수가 지적한 거랑 똑같습니다. 하우스 도박 장주가 강파리 게이트로 돌리고 있는 거죠. 진짜 여기는 뭐 1000배 민간 사업자가 1000배 넘는 수익을 낸 것에 대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고위험 고수익 이렇게 해명을 했었죠. 여러분들은 판교 옆에 노른자 땅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수익 계약으로 그 권리를 불화받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게 무슨 하이리스크입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하이리스크라고 그럽니까? 강남의 노른자 땅을 받는 게 하이리스크다. 진짜 비겁한 변명이고 그 변명이 아니라면 그냥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머리가 빈 사람이죠. 상식적으로 머리가 빈 사람 아닙니까?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이미 개발이 다 돼 있는 이 수도권 중에서 제일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강남, 판교 여기에 개발을 하는데 뭐 하이리스크다. 어떻게 이런 비겁한 변명하고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변죽만 올리고 오늘 이거 관련해서 뭐 개발 주도권 지고 뭐 어떻게 하고 수법이 가면 갈수록 천화동 동인에 휘둘린 대장동 개발 사건을 보면 대장 PEF, 판교 PEF 여기 보면 뭐 진짜 지금 고구마 줄기 같아요. 소유 땅까지 이렇게 사놓고 여기 뭐 남욱 변호사의 부인인 전 MBC 기자 출신은 위례 신도시에 똑같은 수법으로 또 SPC 예산을 설립해서 뭐 위례 뭐 몇 호 해서 돈을 또 수백억을 부당 편취하고 내가 볼 때는 부당이익이죠. 또 오늘 또 나왔습니다. 뭐 보니까 천화동인 1호 대표가 이한석 출석 대표인 이한성 씨를 출석 통보했는데 이재명 씨 측근인 이화영 보좌관 출신이죠. 측근의 보좌관 출신인데 다 이게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성균관대도 우연의 일치, 기자 출신이 사업에서 수천억을 벌어들인 것도 우연의 일치, 이재명 측근 이화영 보좌관 출신이 여기에 또 1호 대표로 참여한 것도 우연의 일치. 몰랐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금융정보 분석 FIA에서 경찰청에 이미 앞서 이상한 현금 흐름이 이래 보이는 것 같다고 해서 평소와 다른 수상한 자금 흐름이 보인다고 의심 거래 보고서를 하고 이거를 경찰에 넘긴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일이 커지고 파다 보니까 그 남 변호사의 부인이 위례 신도시에서 소위 말해 예행 연습 똑같이 오늘 이거 관련해서 제가 뭐 평소 때도 그렇지만 오늘 윤석열 후보한테 너무 칭찬하고 싶은 모습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의 전공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만 사람이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죠. 물론 대통령이 되려면 우리 뭐 외교, 국방, 우리 뭐 경제, 뭐 다양한 요소를 다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일강인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거 너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몸통은 이재명. 내가 대통령이 되면 화천대유 주인은 감옥 간다. 제일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 중에 속 시원한 이야기고, 지금 수많은 국민들은 눈에 뻔히 보이는 이런 소위 말하면 대국민 사기극이 모든 게 난 뭐 합법적인 일이었다, 증거가 없다, 몰랐다,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건이죠, 이거는. 아니, 뻔히 노른자 땅을 주는데 투자는 뜬금없이 SK증권이 수백억을 내놔서 이자만 받아가고, 그죠? 근데 실제 5명, 6명의 특정 대학 성균관대 출신의 동문들이 법조를 출입했던 기자와 그의 지인과 나오는 그 말 그대로 표현하면 좋아하는 형님들과 이 무슨 아수라장이죠, 아수라장. 정말 영화 아수라가 생각납니다. 그 영화 아수라에 보면 특정 시가 나오고 그 시에 경찰도 끼어 있고 경찰이 정보를 제공하고 검찰도 발을 담그고 있고, 또 검찰과 경찰이 눈을 감아주는 사이에 소위 말하면 이런 신도시를 개발하고, 정말 이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겉으로도 이런 터무니없는 배당금과 터무니없는 퇴직금과 이런 것들. 근데 지금 말하면 최대치적이면 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병신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몰랐다. 내가 그러면 뻔히 시청률이 나오고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여기 디지털 조선TV에서 TV를 틀면 시청률이 얼마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시청률이 얼마 나오면 예상되는 광고 수익이 있을 테고, 유튜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수가 나올 테고, 그러면 프라임 시간대가 있고, 성남에 노른자 땅이 있고, 판교 시내에서 5분 거리고, 10분이라 칩시다. 10분 거리고, 이미 판교는 수도권에서도 첫 번째로 비싼 소위 말하는 경기도에서는 가장 비싼 도시로 통하고 있고, 강남 다음으로 땅값이 비싸다고 통하고 있고, 집값이 떨어진 적도 없고. 그런데 이미 앞서 투기꾼들이 다 달려들어서 수백 대 1의 경쟁률로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했고, 그런데 개발 이익이 예상이 안 돼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바보입니까? 그건 삼성전자에 투자하면서 내일 회사가 없어질 거라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특혜라고 볼 수밖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자꾸 정치적 공방으로 돌리고 하우스 도박장주가 광파리 타다듯이 다른 꼬리 자려고 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선거를 떠나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국민들이 눈 뜨고 코 베어가는 말도 안 되는 걸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떤 국민이 이 나라를 신뢰하고 소위 말하면 시장이든 도지사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윤석열 후보가 말한 것들 공감 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 페이스북에 밝히면 누가 보더라도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본인이 설계자라 자백하고 본인이 사인한 증거까지 명백한데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할 수 있겠는가. 저들을 덮어 씌우기는 달인들이라며 상식과 공정, 정의를 짓밟았던 조국 비리, 검찰개혁을 내서 여론을 호도하고 사건 본질을 변질시키려 했던 것과 똑같은 덮어 씌우기 여론전을 펴 조국 사태 시즌2를 만들고 있다. 네, 좀 오늘 제가 흥분했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말하고 싶은 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 조선TV 시청자 여러분,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사안을 바라보시고, 저는
기사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이런 좀 부당한 이익을 가지게 되면 나라에도 피해가 큽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진영 논리를 떠나고 양심의 손을 얹고 사안을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른 한마디는 꼬리를 자른다고 머리가 사라질까요입니다. 꼬리만 자르면 머리가 사라집니까? 네? 뭐 꼬리에 대해서 꼬리만 탓한다고 사라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